여보, 당신 맞지? 살아있었어? 저를 아세요? 10년 전 아내는 죽었습니다. 시신도 못 찾아서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죠. 그런데 오늘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딸을 살리려고 미쳐 날뛰던 그때 간호사의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그 얼굴 10년 전 잃어버린 아내와 똑같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그녀는 왜 눈물이 날까요? 도대체 간호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3시 23분 서울 강남의 한복판 대한그룹 본사 빌딩 앞 사거리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기익. 트럭의 급브레이크 소리가 거리를 찢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둔탁한 충돌음이 울렸죠. 쿵.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작은 몸 하나가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붉은 피가 아스팔트 위로 번져나갔어요. 10살. 고작 10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분홍색 가방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가방에는 귀여운 토끼 인형 키링이 달려 있었죠. 오늘 아침 아빠가 직접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강민지. 대한그룹 회장 강준혁의 외동딸이었어요. 비켜, 비켜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며 뛰어왔습니다. 민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죠. 출혈이 심해요. 서둘러.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어요. 목적지는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 그곳의 특별 응급실이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딸이니까요.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이미 많은 피를 흘린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강준혁 회장은 그 순간 해외 투자자와 화상 회의 중이었어요. 비서실장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허락도 없이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회사에서 회장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곧 해고를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비서실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굵직한 체구의 50대 남자가 마치 겁에 질린 아이처럼 떨고 있었죠. 민지 아가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강준혁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화상회의 화면에서 뭔가 말이 들려왔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지, 그의 전부였어요. 10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해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죠. 그때 준혁을 살게 한 건 갓 100일이 된 딸 민지뿐이었어요. 어디야? 준혁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서울대병원 특별응급실입니다.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준혁은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어요.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렸습니다. 42살의 대기업 회장이 구두를 신은 채로 계단을 뛰어내렸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지, 내 새끼. 그 이름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병원까지 15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미리 길을 텄어요. 신호도 무시했고 교통법규도 무시했죠. 그게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차가 멈추기도 전에 준혁은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가고 있었죠. 그 위에 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 민지야. 준혁이 달려갔습니다. 의료진이 막아섰어요. 보호자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비켜.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준혁이 밀쳐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피로 물든 작은 몸이었어요. 민지의 머리카락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창백했고 입술은 거의 검은빛에 가까웠어요. 준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남자. 그 남자가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이 흘렀어요. 42의 인생에서 그가 사람 앞에서 우는 건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전 아내의 빈관 앞에서였죠.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불이 켜졌어요. 준혁은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소리를 질렀어요. 내 딸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무 말이 없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피가 났어요. 간호사들이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려내, 내 딸 살려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이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38살. 경력 5년차 간호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원래 그녀는 오늘 특별 응급실 담당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사고 환자가 들어오면서 인력이 부족해 급히 호출된 거였습니다. 수지는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혹시 필요한 일이 있을지 몰라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쿵, 쿵쿵.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살려내. 제발. 그 절규가 귀에 꽂혔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아프지? 남의 일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지?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어요. 얼굴이 다급했습니다. 보조 간호사 필요해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인력이 부족해요. 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아이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대 위에 작은 몸이 누워 있었어요. 10살짜리 여자아이. 피로 젖은 머리카락. 감긴 눈. 수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여지는 것 같았어요.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아파? 남의 아이인데,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왜 이렇게 가슴이 찢어져? 간호사님, 이쪽요. 의사가 불렀습니다. 수지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로 갔어요. 기구를 건네고 거즈를 교체하고 피를 닦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 아이를 살려야 했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살려야 했습니다. 수술이 길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지는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다리가 저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만 봤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창백한 볼. 아가, 눈 떠. 제발 눈 떠.
수지는 속으로 계속 빌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간절한지, 왜 이렇게 그 아이가 마음에 걸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출혈이 심했고 의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다. 일단 살았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랐어요. 남의 아이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준혁이 달려들었어요. 내 딸 어때요? 집도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위험하다는 말. 준혁은 그 자리에서 또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의사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권력도 돈도 필요 없는 그냥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수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또 아팠어요. 찌르르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죠. 저 남자 왜 저렇게 낯이 익지? 어디서 봤더라? 분명히 어디서 봤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송에서 봤겠지. 대기업 회장이니까 뉴스에 나왔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알아. 분명히 알아. 민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특별 전용 병실이었어요. 한층 전체를 쓰는 특실이었죠. 경호원들이 복도를 지켰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예외였어요. 수지는 교대 시간이 지났는데도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선생님, 교대 시간 지났는데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어요. 응, 그냥 조금 더 있을게. 수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눈 뜨는 걸 보고 싶었죠. 새벽 2시,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수지는 민지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죠.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비, 비, 비. 아가. 수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눈 좀 떠봐. 손이 유리창에 닿았어요. 마치 그 아이를 만지고 싶은 것처럼. 왜 내가 이렇게 아프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뚝, 뚝. 왜 우는지 몰랐어요. 남의 아이인데,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는지. 수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 감정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아이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 그건 본능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뼛속 깊이 새겨진 본능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어요.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이었어요. 그는 수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비켜섰습니다. 준혁이 지나갔어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이 냄새 알아.
이 냄새를 알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뭔가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 하지만 그 순간 준혁이 병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복도에 홀로 남았어요.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뭐지? 뭐가 이상해? 저 사람을 알아. 병실 안. 준혁은 민지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민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야. 아빠 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민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눈 떠. 제발 눈 떠. 준혁은 딸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처럼 가면 안 돼. 너마저 가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죠. 10년 전에 엄마 보낼 때 아빠가 많이 울었어. 너무 울어서 눈물이 다 마를 줄 알았어. 준혁은 민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내가 있어서 살았어. 너 하나 보고 살았어.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 아빠 두고 가지 마.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은 수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남의 가족인데, 남의 이야기인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10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준혁은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이 거뭇거뭇 자라 있었죠. 대한그룹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딸 걱정에 미쳐가는 아버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잠시라도 쉬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닥쳐. 준혁은 쏘아붙였습니다. 민지 눈 뜨기 전엔 어디도 안 가.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렇게 무너진 회장은 처음 봤으니까요. 오전 10시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민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섰어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아가씨의 출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혈이 필요한데. 의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근데 뭐요? 빨리 말해요. 아가씨 혈액형이 10만 명 중 1명꼴로 나오는 귀한 피입니다. 지금 혈액 보관소에 재고가 없어요. 준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내 피 다 뽑아요. 다 가져가요. 회장님, 혈액형은 다릅니다. 맞지 않아요. 준혁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럼 찾아. 전국에서 찾아.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그룹에서 긴급 공고를 냈어요. 귀한 피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 사례금은 5천만 원. 하지만 그 피는 정말 귀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갔고 민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오후 2시, 준혁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왜 아무도 없어?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큰 병원에 그 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간호사들이 놀라서 뒷걸음쳤어요. 경호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죠. 준혁은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습니다. 내 딸 죽게 놔두려고. 다 죽여버릴 거야. 그가 의료기기를 집어 던지려는 순간 누군가 달려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뿌리쳤어요. 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그 여자가 휘청거렸죠.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준혁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하얀 얼굴, 까만 눈동자, 작은 코, 도톰한 입술. 그건 10년 전 죽은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야, 너야? 수진은 당황해서 뒷걸음쳤습니다. 저 수진이에요. 이수진. 간호사인데. 아니야. 준혁이 다가갔어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지수야. 내 아내 한지수야. 무슨 소리예요? 전 이수진이에요. 수진은 겁에 질렸어요. 이 남자가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돌아서 뛰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으로 도망쳤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지수, 내 지수. 10년 전 바다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내. 시신도 못 찾아서 빈관으로 장례 치른 아내. 그 아내가 살아 있었어요. 방금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달려왔어요. 괜찮으십니까? 준혁은 비서실장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저 여자 당장 조사해. 네, 이수진이라고 했어. 이 병원 간호사야. 모든 걸 다 파헤쳐. 준혁의 눈이 번들거렸어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 지금 당장. 수진은 휴게실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왜 나를 보고 저러는 거야? 한지수? 그게 누군데? 수진은 머리가 아팠어요.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죠.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죠. 아니,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왜 떠오르지 않는 거야? 그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파도 소리, 차가운 물, 누군가의 비명. 안 돼. 수진이 소리쳤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또 이런다. 또 이 두통이. 수진은 가끔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 그리고 알 수 없는 환영.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10년 전 사고 후유증이라고, 기억을 잃은 것도 그 사고 때문이라고. 수진은 자신의 과거를 몰랐어요. 10년 전 바닷가 마을에서 구조됐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이름도, 가족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지금의 이름은 보육원에서 받은 거였습니다. 구조된 뒤 몸을 회복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육원 원장 할머니가 자신의 죽은 딸 이름을 줬죠. 이수진.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으로.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진정해. 진정하자. 저 남자는 미친 거야. 나를 누군가로 착각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 말이 맞다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아내였다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냥 간호사야. 평범한 간호사. 그런데 왜 그 아이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왜 그 남자를 보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까? 수진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머리만 더 아파졌죠. 저녁이 됐습니다. 수진은 결국 병원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민지가 걱정됐거든요. 몰래 특실 복도로 갔습니다. 경호원들 눈을 피해 유리창 너머를 봤어요. 민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 창백한 볼. 아가. 수진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어요. 제발 눈 떠.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그때 병실 안에서 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준혁이 봤으니까요.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을 보며 울고 있었다는 것을. 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너 진짜 지수 맞지?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죽은 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늘 기다렸어요.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그 기다림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수진, 38살, 이 병원 간호사입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10년 전 동해안 바닷가 마을에서 구조됐습니다. 당시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신원을 알 수 없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닷가 마을이라고? 네. 그곳 보육원 원장이 걷어서 키웠습니다. 원장의 죽은 딸 이름을 줬고요.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과거를 모릅니다.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지수는 민지의 100일 선물을 가지러 집에 갔었어요. 베네 저고리와 편지, 직접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죠. 그날 해안 절벽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과 충돌했고 차는 바다로 추락했어요.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셌거든요. 준혁은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아내의 옷과 사진만 넣어서. 그런데 만약.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저 여자가 사모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야. 준혁이 끊었어요. 그냥 닮은 게 아니야. 똑같아. 눈빛까지 똑같아.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 내 딸을 보면서 울었어. 처음 보는 아이를 보면서 왜 울어? 비서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절박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지수야, 너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잠이 안 오면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그 아이가 걱정됐으니까요. 병원 특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경호원 한 명만 졸고 있었죠. 수지는 살금살금 민지의 병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민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비.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기계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삐삐삐.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안 돼. 그녀는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호원이 놀라서 일어났지만 막을 틈이 없었어요. 민지의 상태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새파랬죠. 호흡이 불안정했습니다.
수지는 즉시 비상 버튼을 눌렀어요. 환자 상태 급변, 의료진 호출, 곧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가 시작됐어요. 수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왔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농도도 낮아. 수혈이 필요해.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귀한 피 아직 못 구했어요. 어떡해요? 수지는 민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작은 얼굴, 감긴 눈, 파란 입술,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안 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 죽게 놔두면 안 돼.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환영이 보였습니다. 갓난아기, 작은 손, 분홍빛 볼, 새근새근 잠든 얼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민지, 엄마가 지켜줄게. 그건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눈앞이 빙빙 돌았죠.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가, 수진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자신도 모르는 말이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냥 나왔죠. 그때 민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민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잠결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아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인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아가. 괜찮아. 수진은 민지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의료진이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수혈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피가 없었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위험해요. 피를 구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자신의 혈액형, 10만 명 중 한 명이라는 그 귀한 피. 수진도 그 혈액형이었어요. 보육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알았죠. 희귀해서 의사들이 신기해했었습니다. 저요. 수진이 말했어요. 의사가 돌아봤습니다. 저도 그 혈액형이에요. 의료진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이에요? 확인해 봐야 해요. 급히 수진의 피를 뽑아 검사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 완벽하게 일치. 10만 명 중 한 명이라는 그 귀한 피. 수진도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의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져 있었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새벽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죠. 민지 어때? 그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수진을 봤어요. 수진이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준혁은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10년 전 민지가 갓 태어났을 때 지수가 그렇게 민지 손을 잡고 울었어요. 지수야. 준혁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준혁이 다가왔어요. 당신 왜 여기 있어? 왜 내 딸 손을 잡고 있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아이 손을 잡고 있는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몰라요. 수진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프니까 제가 더 아파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진도 울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를 보고 엄마라고. 그 말에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지는 엄마를 모릅니다. 100일 때 잃었으니까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잠결에 이 여자를 보고 엄마라고 불렀다. 피가 맞대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간호사분 혈액형이 아가씨와 같습니다. 수혈 가능해요. 준혁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같은 얼굴, 같은 귀한 피, 그리고 민지가 엄마라고 부른 여자.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우연일 수 있을까요? 수혈할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제 피 다 줘도 돼요.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수혈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은 민지 옆 침대에 누웠어요.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혔습니다. 붉은 피가 빠져나갔어요. 민지에게로 흘러들어갔죠. 수진은 민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 감긴 눈. 살아야 해. 수진이 속삭였어요. 꼭 살아야 해, 아가. 피가 빠져나갈수록 수진의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몸에 힘이 빠졌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환영. 해안 절벽도로. 밤이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자동차 안. 운전대를 잡은 손. 뒷좌석에 놓인 가방. 가방 안에는 작은 옷이 있었어요. 베네 저고리. 손으로 직접 만든 것. 그리고 편지. 사랑하는 민지야, 10살이 되어도 엄마가 지켜줄게. 눈앞에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쾅. 충돌.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차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추락. 차가운 바다. 검은 물. 숨이 막혔습니다. 민지. 우리 민지.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이었어요. 수진이 신음을 냈습니다. 눈을 떴어요.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꿈이었어요. 방금 그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진짜 같았죠. 마치 기억 같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옆 침대에 민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살았어. 이 아이가 살았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방금 그 꿈,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어요. 잃어버렸던 기억. 수혈이 끝났습니다. 민지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고 입술도 분홍빛을 되찾았죠.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수진을 봤어요. 수진은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를 많이 빼서 기운이 없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덕분에 내 딸이 살았어요. 수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아이가 살아서. 그날 오후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였어요.
준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아빠 여기 있어.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무서웠어. 꿈에서 누가 날 불렀어.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몰라. 근데 따뜻했어. 엄마 목소리 같았어. 준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민지는 엄마를 모릅니다. 100일 때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라고 했어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힘이 없어 보였죠.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혁은 결심했어요. 이제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지수인지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상태는 빠르게 좋아졌어요. 어린아이의 회복력은 대단했죠. 이제 웃을 수 있게 됐고 밥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준혁은 병원에 계속 머물렀어요. 회사 일은 비서실장에게 맡겼죠. 민지야, 오늘 기분 어때? 좋아. 근데 아빠, 그 언니 언제 와? 언니? 나 피준 언니. 예쁜 간호사 언니. 민지가 물었어요. 눈이 반짝거렸죠. 그 언니 보고 싶어. 고맙다고 하고 싶어. 준혁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병실로 왔어요. 민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거였죠. 안녕? 많이 좋아졌구나.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활짝 웃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피 받아서 나 살았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수진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수도 저랬어요. 민지가 아기였을 때 저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언니, 이름이 뭐예요? 민지가 물었어요. 이수진이야. 수진 언니, 예쁜 이름이다. 민지가 웃었습니다. 근데 언니, 왜 나한테 피 줬어요? 아프잖아요. 수진은 잠시 멈칫했어요. 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아프니까 내가 더 아팠어.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도 그럴까? 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플까? 그 말에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 아이의 엄마, 그럴 거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자기가 더 아파. 그게 엄마야. 민지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난 엄마 모르는데. 아기 때 돌아가셨대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어디 있든 너를 사랑할 거야. 민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가 엄마 같아. 따뜻해. 그 순간 수진의 소매가 거쳤습니다. 팔목 안쪽에 흉터가 보였어요.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 흉터를 알아. 10년 전 신혼 때였어요. 지수가 처음으로 요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죠. 그런데 프라이팬이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기름이 팔목에 튀었죠.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혁이 달려갔어요. 화상이었어요. 꽤 심한. 병원에 갔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나비 모양의 흉터. 준혁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미안했어요. 자기가 요리했어야 했는데. 지수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이 흉터 볼 때마다 오빠 생각날 거야. 저기,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수진이 팔목을 봤습니다. 아, 이거요? 저도 잘 몰라요. 기억을 잃기 전에 생긴 거예요.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만져봐도 될까요? 이상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거절할 수 없었죠. 준혁이 수진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흉터를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익숙한 모양, 익숙한 감촉, 틀림없었습니다. 지수의 흉터였어요. 이 흉터,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수진이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네, 10년 전 당신이 요리하다가 되었어요. 내가 제대로 못 도와서 수진의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당신을 몰라요. 아니야. 당신은 내 아내야. 준혁이 수진의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흉터 내가 그런 거잖아. 너 지수 맞잖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두통이 밀려왔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환영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프라이팬, 튀는 기름, 비명,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 눈앞에 이 남자 얼굴이었어요. 수진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괜찮아요? 준혁이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수진은 준혁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내 머릿속에서 당신 얼굴이 나와요? 민지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아빠, 언니가 아파.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수진을 부축해서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확신했어요. 저 여자는 지수입니다. 얼굴도, 흉터도, 피도, 그리고 민지를 대하는 태도도 모든 게 지수였어요. 휴게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통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떠오른 환영, 분명히 기억이었어요. 프라이팬, 기름, 그리고 저 남자. 도대체 나는 누구야?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이것 좀 봐요. 준혁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죠.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눈앞에 이 남자, 준혁이었습니다. 이게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여자, 그건 자신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10년 전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내 아내 한지수예요. 10년 전 바다에서 죽은 줄 알았던. 수지는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죠. 아니야. 아닐 거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수진이에요. 간호사 이수진. 아니야.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한지수야. 내 아내. 민지 엄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왜 난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사고 때문이에요. 바다에 빠지면서 기억을 잃은 거예요. 준혁도 울고 있었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남자를 알아요. 이 남자가 누군지 몰라도 마음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아이, 민지, 처음 봤을 때부터 가슴이 아팠던 이유,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지는 거의 회복됐어요. 이제 병실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나비 모양 흉터, 그리고 같은 희귀 혈액형, 모든 것이 자신이 한 짓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수지는 밤마다 꿈을 꿨어요. 같은 꿈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해안 절벽도로, 앞에서 달려오는 트럭 불빛, 그리고 추락.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건 꿈이 아니야. 기억이야. 수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민지의 병실로 갔어요. 매일 가게 됐습니다. 발길이 저절로 향했죠. 수진 언니,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도 왔어요? 응, 내 얼굴 보러.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 옆에 앉았어요. 아이의 손을 잡았죠. 작은 손, 따뜻한 손. 이 손을 잡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언니, 민지가 물었어요. 언니는 엄마 있어요? 수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몰라. 왜요? 언니도 기억을 잃어서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민지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언니도 나랑 같네. 나도 엄마 모르잖아.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우리 비슷하네. 그럼 우리 친구하자. 엄마 없는 사람끼리. 민지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수지는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래, 약속?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큰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죠. 민지야, 아빠 왔다. 아빠.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준혁은 수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민지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지수와 민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매일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죠. 저도 왔어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아이 상태 보러요. 고마워요. 매일 와줘서. 준혁이 말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결혼 사진을 본 뒤로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기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보여주신 사진. 정말 저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그 사고는 어떻게 난 거예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왜 물어요? 매일 꿈을 꿔요. 비 오는 밤에 차가 추락하는 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진짜 제 기억인지 알고 싶어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 100일 때였어요.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민지한테 줄 선물을 가지러 집에 갔어요. 베넷 저고리랑 편지. 직접 만든 거였죠. 수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어요. 해안 절벽 도로를 지나는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대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차가 바다로 떨어졌어요. 시신은 못 찾았어요. 파도가 너무 거셌거든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비, 트럭, 추락? 그래서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10년 동안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기억이 안 나서, 당신을 몰라봐서.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 사고가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꿈에서요. 트럭이 일부러 들이받는 것 같았어요. 피하려고 해도 계속 쫓아왔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그냥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 생생해서 수지는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 사고 직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블랙박스도 부서졌고 목격자도 없었죠. 그래서 단념했어요. 그냥 사고라고, 운이 나빴다고. 하지만 만약 정말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면, 회장님, 문 밖에서 비서실장이 불렀습니다. 영부인께서 오셨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영부인, 계모 최 여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회사 일에 간섭하는 여자, 자신의 친아들을 회장으로 만들려고 온갖 짓을 하는 여자. 왜 여기 와?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60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 번쩍이는 보석.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 우리 손녀 많이 아팠다며? 할머니가 문병 왔지. 최영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민지는 본능적으로 수진 뒤로 숨었습니다. 무서워. 저 할머니 무서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최영 부인의 눈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얼굴이 굳었죠. 너는 누구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병원 간호사입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최영 부인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뭔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영부인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가능해. 그럴 리가 없어. 준혁은 계모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준혁이 물었어요. 최영부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재빨리 표정을 바꿨죠. 아니야. 아무것도. 누굴 닮은 것 같아서. 그녀는 수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근데 간호사가 왜 환자 병실에 있어? 나가. 어머니.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민지한테 피를 줬어요. 희귀 혈액형이라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분 덕에 민지가 살았어요. 최영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희귀 혈액형이라고? 네. 10만 명 중 한 명이라는. 최영부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희귀 혈액형? 그 얼굴. 그리고 민지를 지키려는 태도. 불가능해. 죽었어. 분명히 죽였는데. 영부인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나갈게. 손녀 잘 챙겨. 그녀는 급히 돌아섰습니다. 거의 도망치다시피 병실을 나갔어요. 준혁은 계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놀랐을까? 왜 저렇게 도망쳤을까? 저 사람 누구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내 아버지 재혼한 분이에요. 계모. 수진은 최영부인이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죠. 저 여자를 봤을 때 본능적으로 무서웠어요. 왜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밤이 됐습니다. 최영부인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불가능해. 죽었어. 분명히 죽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며느리를 죽이려 했어요. 회사를 자신의 친아들에게 물려주려면
준혁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없애야 했죠. 아내, 한지수. 그래서 트럭을 보냈어요. 해안 절벽 도로에서 들이받게 했죠. 차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시신은 못 찾았지만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최영부인이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저 여자가 기억을 되찾으면 끝이야. 모든 게 들통나. 없애야 해. 다시 없애야 해. 영부인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급한 일이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전 그 여자 있지. 살아있어. 처리해. 병원. 수지는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여자. 최영부인.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10년 전 사고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내일 오후 3시에 중앙공원으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사고. 누가 이걸 알고 있는 거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알고 싶었어요. 진실을. 자신이 누구인지. 다음 날 오후 3시. 수지는 중앙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전화한 걸까? 뭘 알고 있는 걸까? 이수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5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10년 전 그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주위를 경계하며 작은 목소리로. 사고요? 무슨 사고요? 해안 절벽 도로에서 난 사고요. 당신이 바다로 떨어진.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트럭을 몰았어요.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그 트럭. 네. 저를 고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최영부인이요. 대한그룹 회장의 계모.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제 병원에서 만난 그 여자. 그 여자가 돈을 줬어요. 당신을 죽이라고.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살인 청부. 그게 10년 전 사고의 진실이었어요. 왜 이제 와서 말해요?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잠을 못 잤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당신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병원에서 그 집 딸한테 피를 줬다고. 수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진실을 알려주려고.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당시 최영부인이 저한테 보낸 돈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 수진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저한테 이걸 줘요? 경찰에 가면 되잖아요. 최영부인이 무서워요. 그 여자 힘이 너무 세요. 경찰도 매수할 수 있어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 남편이 대한그룹 회장이잖아요. 남자가 일어섰어요. 이제 저는 가야 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잠깐만요. 수진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빠르게 사라졌어요.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죠. 수진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진실. 이 안에 진실이 있었어요. 10년 전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 기억을 빼앗긴 이유. 모든 게 여기 있었습니다.
수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준혁에게 보여줘야 해. 이 증거를. 수진이 공원을 나서려는 순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앞을 막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이수진 씨? 한 남자가 물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수진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몸을 돌렸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입을 막았죠. 소리 지르면 죽어.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수진은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손이 묶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죠. 수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죽는 건가? 이대로 죽는 건가? 민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준혁의 얼굴. 안 돼. 아직 죽을 수 없어. 아직 기억을 못 찾았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수지는 끌려 내려졌어요. 발밑에서 돌멩이가 느껴졌습니다. 바닷소리가 들렸어요. 눈가리개가 벗겨졌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절벽 위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죠. 최영부인. 오랜만이네, 며느리. 최영부인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10년 만인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구나. 수지는 영부인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군요. 그래. 근데 실패했지. 영부인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실패 안 해. 이번엔 확실히 끝내줄게. 수지는 뒤로 물러섰어요. 발 뒤꿈치에 낭떠러지가 느껴졌습니다. 한 발만 더 물러서면 바다로 떨어져요. 왜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고? 영부인이 비웃었어요. 넌 방해물이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준혁이를 무너뜨릴 수 없어. 무너뜨린다고요? 내 아들을 회장으로 만들 거야. 그러려면 준혁이가 비켜줘야 해. 영부인의 눈이 광기로 빛났습니다. 10년 전에 널 없앴으면 준혁이가 무너졌을 거야. 근데 그놈이 버텼어. 민지 때문에.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엔 둘 다 없앨 거야. 너도 민지도. 민지는 건드리지 마. 수진이 소리쳤어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내 딸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환영이 밀려왔습니다. 갓난아기, 분홍빛 볼,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잡는 아기. 민지야, 우리 민지.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분만실, 땀에 젖은 얼굴,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남자, 준혁이었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우리 딸이야. 눈물을 흘리며 웃는 준혁. 장면이 바뀌었어요. 집, 아기방, 베넷 저고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민지야, 이거 입고 예쁜 사진 찍자. 아기가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웃음. 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비 오는 밤, 차 안, 뒷좌석에 베넷 저고리와 편지가 담긴 가방. 민지 100일 선물. 꼭 가져다 줘야지. 그때 앞에서 불빛이 나타났어요. 트럭. 안 돼.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쾅! 차가 날아갔습니다. 바다로 추락했어요. 차가운 물.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아기의 얼굴. 민지. 우리 민지. 으아.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민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팠는지. 기억났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기억났어. 최영부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 한지수야. 준혁이 아내. 민지 엄마.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어. 내 딸한테 갈 수 없게 만들었어.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내 딸이 엄마 없이 컸어. 다 당신 때문이야. 닥쳐. 영부인이 소리쳤어요. 기억이 나든 말든 상관없어.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영부인이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던져. 바다에 던져.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수진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절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승용차들, 선두차에서 준혁이 뛰어내렸어요. 지수, 그가 달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랐죠. 최영부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공원에서 미행했어요. 뒤에서 비서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상한 남자가 사모님을 만나길래 지켜봤죠. 그리고 납치당하는 걸 봤고요. 준혁이 수진에게 달려왔어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수진은 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보, 나야. 민지 엄마야.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알아, 지수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경찰이 최영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나 누군지 알아. 영부인이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경찰차로 끌려갔죠. 수지는 준혁의 품에서 몸을 떼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공원에서 받은 것. 여기 증거 있어. 10년 전 사고의. 준혁이 봉투를 받았어요. 안을 확인했습니다. 동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 이걸로 확실히 끝낼 수 있어. 준혁이 말했어요. 저 여자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게.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죠. 10년 만에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기억도, 가족도, 그리고 진실도. 민지한테 가자. 수진이 말했어요. 딸한테 가고 싶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민지가 기다리고 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차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남편이 있는지도, 딸이 있는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수야. 준혁이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미안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혼자 민지 키우게 해서, 옆에 없어서.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가 수진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살면 돼. 그거면 충분해. 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실병동으로 향했어요. 민지의 병실이 있는 곳이었죠. 복도를 걸으면서 수진의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내 딸. 이제 기억나. 민지가 내 딸이야. 10살.
10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란 아이. 가슴이 미어졌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돼? 준혁이 물었어요. 응, 무서워. 뭐가? 민지가 날 싫어하면 어떡해. 10년 동안 없었던 엄마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혁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민지는 매일 엄마 얘기해. 사진 보면서 엄마 예쁘다고. 언제 만나냐고. 수진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 민지도 널 기다렸어.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안에 민지가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아빠.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 언니도 왔어?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저 아이. 내가 낳은 아이. 10년 전에 품에 안았던 아기.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뻐졌구나. 민지야. 준혁이 민지 옆에 앉았어요.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수진 언니 있잖아. 준혁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언니가 아니야. 민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언니가 아니면 뭔데? 준혁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야.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응. 수진 언니가 내 엄마야. 민지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죽었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아빠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살아계셨어.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10년 전에 사고가 났는데 엄마가 기억을 잃으셨어. 그래서 우리를 못 찾았던 거야. 민지는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차올랐죠. 진짜 엄마야? 수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어 민지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응,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기억을 잃어서 널 찾지 못했어. 수진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리고 수진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매일 보고 싶었어. 수진도 민지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몰랐는데도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다렸던 장면이었어요. 10년 동안 꿈꿨던 장면. 아내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준혁도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울음을 그치고 물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왜 사고가 난 거야? 왜 기억을 잃은 거야?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할머니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그건 너무 잔인했어요. 나쁜 사람이 있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를 다치게 했어. 누군데? 민지의 눈이 분노로 빛났어요. 어린아이답지 않은 눈빛이었죠.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그냥 엄마랑 있자. 수진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수진은 잠들지 않았어요.
민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길고 까만 속눈썹, 도톰한 볼, 아기 때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도 이렇게 예뻤지.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미안해. 수진이 속삭였어요. 10년 동안 옆에 없어서 혼자 크게 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안 갈게. 엄마 이제 옆에 있을게. 민지가 잠결에 웃었어요.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복도에서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최영부인의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10년 전 사고 기록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차량에 설치된 기록 장치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있었어? 네. 바다에서 건진 차량 잔해에 있었는데 당시엔 손상이 심해서 복원 불가라고 했죠.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기술이 발전해서 다시 시도했더니 성공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받았어요. 복원된 기록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 트럭이 일부러 중앙선을 넘어오는 장면, 그리고 트럭 운전사의 얼굴. 이 운전사가 공원에서 사모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본인이 자백했고 최영부인이 돈을 줬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최영부인을 끝장내겠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민지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병원 식단이었지만 수진이 직접 떠먹여줬어요. 엄마, 내가 먹을 수 있어.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알아. 근데 엄마가 해주고 싶어? 10년 동안 못 해줬으니까.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도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죠. 엄마. 응? 사랑해. 민지가 말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지수야, 잠깐 나와봐. 수진이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야.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고 기록이 복원됐어. 준혁이 말했어요. 10년 전 차량에 있던 거 최신 기술로 살려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어? 트럭이 일부러 들이받는 장면. 그리고 최영부인이 돈 보낸 기록.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완벽한 증거야. 이걸로 저 여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드디어 끝나는구나. 아직 안 끝났어. 준혁의 눈이 빛났어요. 저 여자를 응징해야 해. 제대로. 준혁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이사회를 소집해. 내일 오전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불러. 대한그룹 역사상 가장 큰 발표를 할 거니까.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내일 이사회에 같이 가자. 내가? 응. 10년 전 못 드린 인사드리러. 준혁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한그룹 안주인으로서 수진은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싸웠을 남편. 회사도 지키고 딸도 키우고 그러면서 아내를 잃은 슬픔도 견뎠어요. 고마워. 수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10년 동안 버텨줘서, 민지 지켜줘서.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내고 민지는 내 딸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세월, 그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함께하게 됐어요. 내일 끝내자. 준혁이 말했어요. 최영 부인도, 이 모든 비극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내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 다음 날 아침,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거울 앞에 섰어요. 병원 휴게실이었죠. 준혁이 가져온 옷이 침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고급스럽고 단정했죠. 이게 뭐야? 수진이 물었어요. 내 옷이야. 10년 전에 입던 거. 준혁이 말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 하나도.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10년 동안 이 옷을 보관했구나. 옷을 입었습니다. 놀랍게도 딱 맞았어요. 마치 자신을 위해 만든 것처럼.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간호사 이수진이 아니었어요. 대한그룹 안주인 한지수였습니다. 예쁘다. 준혁이 뒤에서 말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진이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 하는구나. 사실인걸.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엄마. 민지가 뛰어왔습니다. 와, 엄마 예뻐. 민지가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어디가? 일하러. 아빠 도와주러. 수진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힘내. 수진은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금방 올게.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주위를 지키고 있었죠. 그때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건물 모퉁이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대여섯 명이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위험합니다. 비서실장이 소리쳤어요. 경호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준혁과 수진을 감싸 막았죠. 남자들이 달려왔어요. 경호원들과 충돌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주먹이 오갔습니다. 누군가 쓰러졌죠. 지수야, 안으로 들어가. 준혁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섰어요. 안 돼. 남자 하나가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수진은 본능적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밀쳤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죠. 자신도 몰랐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기억이 없어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10년 전에 배웠던 호신술. 남편이 가르쳐 줬었죠. 재벌가 며느리니까 필요하다고. 수지는 또 다른 남자를 피했어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사모님, 뒤로 물러나세요. 경호원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안 당해. 수진이 말했어요. 10년 전처럼 당하지 않아. 경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어요. 경찰들이 뛰어내렸죠. 전원 무기를 버려.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포위당한 뒤였죠. 하나씩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준혁이 수진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수진이 대답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야? 비서실장이 체포된 남자 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남자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영부인 측근과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연락한 사람이 최영부인 비서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짓을 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최영 부인.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수진을 없애려 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준혁이 말했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완전히 끝내겠어. 대한그룹 본사 빌딩. 이사회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사진 20명. 그리고 기자들. 카메라가 번쩍거렸어요. 이사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 여자 누구야? 회장 옆에 왜 서 있지? 설마.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준혁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먼저 소개할 분이 있어요. 준혁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제 아내입니다. 한지수. 이사회장이 술렁였어요. 아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살아계셨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복원된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해안 절벽도로, 그리고 일부러 중앙선을 넘는 트럭. 이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건 고의 사고야.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 사고를 사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최영 부인. 제 계모입니다. 충격이 퍼졌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최영 부인이요? 그분이 왜? 증거가 있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준혁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동거래 내역,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트럭 운전사의 자백 영상. 최영 부인은 자신의 친아들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제 아내를 죽이려 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10년 전에 실패했고 어제도 다시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어제 병원 앞 습격 영상이 떴어요.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영 부인은 현재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중입니다. 이사회장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최영 부인이 정말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손을 들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안건을 올립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최영 부인 및 그 측근들의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 매각을 진행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최영 부인.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10년 전 못 드린 인사 지금 드릴게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세요. 제가 지켜볼 테니까. 기자들이 미친 듯이 질문했어요. 사모님, 기분이 어떠세요? 최영 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계획은요? 수진은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딸에게.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면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번쩍거렸죠. 대한그룹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표,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귀환. 뉴스 속보가 전국에 퍼졌어요.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준혁과 수진은 회장실로 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드디어 둘만의 시간이었죠. 수고했어.
준혁이 말했어요. 떨렸지? 응, 많이. 수진이 웃었습니다. 근데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준혁이 수진을 안았어요. 고마워. 돌아와줘서. 수진도 준혁을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붉고 아름다웠죠. 10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민지한테 가자. 수진이 말했어요. 응, 가자.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회장실을 나섰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이사회 발표 이후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뉴스마다 대한그룹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대한그룹 회장 부인 10년 만에 생환 계모의 살인 미수, 충격적 진실 재벌가 비극, 해피엔딩으로 인터넷에도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 최영 부인 평생 감옥 가라. 사람들은 분노하고 감동했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앞에 진을 쳤어요. 카메라가 입구를 지켰죠. 하지만 경호원들이 철저히 막았습니다. 가족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병실, 민지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있었죠. 엄마가 방송에 나왔어.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예뻐. 완전 예뻐. 수진이 웃으며 민지 옆에 앉았어요. 그래. 엄마 예뻐? 응. 세상에서 제일. 민지가 수진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엄마, 그 나쁜 할머니는 어떻게 돼? 민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감옥에 갔어?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영 부인. 민지에게는 할머니였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응, 감옥에 갔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할머니 무서웠어. 항상 차갑게 쳐다봤어.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 싫어하는 것 같았어.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도 느꼈구나. 그 여자의 차가움을. 이제 안 봐도 돼. 다시는. 수진이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널 힘들게 못해. 민지의 퇴원 수속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검진을 했어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 걱정 없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적 같아요. 그 상황에서 살아난 것도, 이렇게 빨리 회복한 것도. 수진이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민지가 강해서 그래요. 민지가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피 받아서 그런 거야. 엄마 피가 좋은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같은 피, 모녀의 피.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바글거렸어요. 카메라가 번쩍거렸죠. 경호원들이 길을 텄습니다. 사모님, 한 말씀만요. 민지 양 기분이 어때요? 회장님,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로 향했죠. 민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사람들 왜 저래? 엄마랑 아빠 보고 싶은 거야. 우리 가족이 유명해서.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금방 지나가.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어요. 바깥의 소음이 사라졌죠. 민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어디가? 집이지. 우리 집. 준혁이 대답했어요. 민지야, 집에 가면 내 방이 있어. 예쁜 방.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 시내를 지났습니다. 한강을 건넜죠.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큰 대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택, 대한그룹 회장의 집,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집, 10년 전에 살았던 집,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알고 있었어요. 익숙한 느낌, 집에 온 느낌,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집사가 허리를 숙였어요. 10년 만에 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수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집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수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았어요.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 턱시도를 입은 준혁.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 사진.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 준혁이 옆에 섰어요. 10년 동안 저기 걸어뒀어. 하루도 안 빼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리 와봐. 민지가 계단 위에서 불렀어요. 내 방 보여줄게. 수진이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지가 한문 앞에 섰어요. 여기야. 문을 열었습니다. 분홍색 방이었어요. 예쁜 침대, 인형들, 책장, 책상,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것 같았죠. 이거 민지가 그린 거야? 수진이 물었어요. 응, 우리 가족이야.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림을 보니 세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민지. 근데 여기 봐. 민지가 그림의 한쪽을 가리켰어요. 엄마 얼굴이 없어. 엄마 얼굴을 몰라서.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진 보고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 엄마 얼굴 알았으니까. 민지가 웃었습니다. 수진이 민지를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옆에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어디 안 가. 두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푸짐하고 맛있어 보였죠. 하지만 수지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준혁이 물었어요. 그냥 이게 꿈 같아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나는 그냥 간호사였어. 병원 휴게실에서 컵라면 먹었는데. 그녀가 웃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있잖아. 이렇게 큰 집에서 가족이랑.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민지도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 꿈 아니야. 엄마 손 따뜻하잖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어요. 식사 후 민지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수진이 민지의 이불을 덮어줬어요. 이마에 입을 맞췄죠. 잘 자, 우리 민지. 민지가 잠결에 웃었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이 서 있었어요. 지수야. 응. 10년 전에 내가 뭘 가지러 갔었는지 기억나?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아. 가방에 뭔가 있었는데. 준혁이 서재로 갔다 왔어요.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었어요. 사고차에서 건졌어. 10년 동안 보관했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작은 옷이 있었습니다. 베네 저고리, 직접 손으로 만든 것, 그리고 편지.
봉투가 물에 젖어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민지에게. 수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내가 태어난 지 100일이야. 엄마가 처음 널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라고 생각했어. 작은 손, 작은 발, 새근새근 자는 모습.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났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10살이 되어도 20살이 되어도 엄마가 지켜줄게.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해, 우리 민지. 엄마가. 수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0년 전의 자신. 이 편지를 쓰던 자신.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민지를 사랑했는지. 지수야. 준혁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울지 마. 이제 직접 말해줄 수 있잖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직접 말해줄 거야. 민지한테. 매일. 수진은 민지의 방으로 갔어요. 민지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민지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지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가 10년 전에 쓴 편지가 있어. 내일 아침에 읽어줄게.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민지가 잠결에 웃었어요.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수진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안 가. 평생 옆에 있을게.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아침이었어요.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엄마였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앉아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지켜본 것 같았죠. 엄마. 민지가 눈을 비볐습니다. 앉았어? 응. 내 얼굴 보느라. 수진이 웃었어요. 10년 동안 못 봤으니까. 실컷 보려고. 민지도 웃었습니다. 엄마 바보. 그래. 엄마 바보야. 우리 민지 바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아침 식사 후 수진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수진이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준혁에게 받은 것이었죠. 이게 뭐야? 민지가 물었어요. 10년 전에 엄마가 가져가려던 거야. 수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내 100일 선물. 안에서 작은 옷이 나왔어요. 베네 저고리.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죠.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민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었어. 수진이 말했어요. 매일 밤 조금씩 만들었어. 우리 아기한테 입히려고. 민지가 베네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물처럼. 너무 작아. 민지가 웃었어요. 내가 이렇게 작았어? 응. 이렇게 작았어. 손도 발도 다 작았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컸네. 수진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 봉투가 물에 젖어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10년 전에 쓴 편지야. 수진이 편지를 펼쳤어요. 읽어줄게. 사랑하는 민지에게. 수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태어난 지 100일이야. 엄마가 처음 널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라고 생각했어. 작은 손으로 엄마 손가락을 잡았을 때 눈물이 났어. 너무 사랑스러워서. 민지가 조용히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아플 때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슬플 때 엄마가 안아줄게. 내가 10살이 되어도 20살이 되어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우리 민지. 엄마가.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엄마. 민지가 수진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100일 때 이거 썼어? 응. 근데 왜 이제 줘? 민지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10년이나 늦었어. 정말 미안해. 수진이 민지를 꼭 안았어요. 그래도 이제 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두 모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는 딸을 잃어버렸고 딸은 엄마 없이 자랐죠. 하지만 이제 만났습니다. 다시 함께하게 됐어요. 늦었지만, 10년이나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준혁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가갔어요.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한참이 지났어요. 민지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응, 나 엄마한테 줄 거 있어. 민지가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잠시 후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종이였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이게 뭐야? 수진이 물었어요. 우리 가족이야. 다시 그렸어. 민지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민지. 어제 봤던 그림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엄마 얼굴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엄마. 예쁜 엄마. 어젯밤에 그렸어. 민지가 말했어요. 이제 엄마 얼굴 알았으니까. 수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엄마가 더 예뻐. 민지가 웃었어요. 수진이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해가 떠 있었고 꽃이 피어 있었죠. 행복한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거실에 걸자. 준혁이 말했어요. 결혼식 사진 옆에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내 그림을? 그럼 우리 가족 그림이잖아. 세 사람은 함께 그림을 걸었어요. 결혼식 사진 옆에 나란히 수지는 두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사진, 그리고 민지가 그린 가족 그림.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수진이 말했어요. 원래 가족이었어.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을 뿐이야. 민지도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 원래 가족이야. 점심때가 됐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갔어요. 뭐해? 준혁이 물었습니다. 밥하려고. 내가 해주고 싶어. 수진이 웃었어요. 10년 동안 못 해줬으니까. 민지가 따라왔습니다. 나도 도와줄래? 그래. 같이 하자. 모녀가 나란히 섰어요. 수진이 채소를 씻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도왔죠. 서툴렀지만 괜찮았어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썰어. 조심해. 알았어.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수진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 딸과 함께 밥을 하는 것,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밥이 완성됐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맛있겠다.
민지가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가 만든 거니까 맛있을 거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이라 맛없을 수도 있어. 괜찮아. 엄마가 만들면 다 맛있어. 민지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민지가 소리쳤어요. 아빠, 엄마 요리 맛있어. 준혁도 한 입 먹었습니다. 응, 맛있어. 예전 맛 그대로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울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해서. 수진이 웃었어요.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행복해서. 민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매일 같이 먹자. 그래, 매일 같이 먹자. 준혁도 손을 포겠어요. 세 사람의 손이 하나가 됐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세 사람은 정원에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예쁘다. 민지가 말했어요. 응, 예쁘다. 수진이 민지를 안았습니다. 준혁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민지가 불렀어요. 응, 사랑해. 민지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아빠도 사랑해. 민지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공주. 준혁이 웃었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잃어버린 기억, 놓쳐버린 시간, 함께하지 못한 날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해요. 매일 아침 함께 눈 뜨고, 매일 밤 함께 잠들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게 시작됐습니다. 엄마, 민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안 가지? 응, 안 가. 수진이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옆에 있을게. 약속해? 약속해. 절대 안 가. 민지가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 수진도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웃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늦게 도착한 선물. 베네쩌고리와 편지.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함께니까. 앞으로 영원히 함께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